제일 좋은 건 불을 쓰지 않는 요리예요. 제일 간단한 거 두 가지가 문어 세비체와 광어 카르파치오. 예쁘게 꽃처럼 쫙 펼쳐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손님이나 가족들이 딱 받았을 때 꽃다발을 받는 느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또 엄청 미인을 모셨어요. 윤지영 아나운서. 여러분들 다 TV에서만 보시던 분. 지난번에 한석준 아나운서 오셨을 때도 이게 저쪽에서 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광채가 한석준 씨는 좀 그렇죠. 아니, 네. 윤지영 아나운서는 오늘 이 옷도 그러시고 전체적으로 사람 저렇게 자기를 가꾸고 멋있게 하고 살아야겠다 하는 느낌을 주시는 출연이었습니다. 네, 윤 아나운서님,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채널 구독자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KBS 윤지영 아나운서고요. 교수님과 방송을 인연으로 알게 됐는데 이렇게 또 초대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오늘은 요리책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최근에 이 책인데요. 우선 엄청 이 표지가 예쁘지 않아요? 이 책 제목이 세계 요리가 집밥으로 빛나는 순간이에요. 이 책 여러분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큰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요리 엄청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책을 봐보니까 일단 레시피를 엄청 금방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요리책들이 한 8번이나 10번까지 레시피가 있는데 저는 5번에 거의 끝나요. 그래서 오늘 이 책과 관련된 그리고 구체적인 요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갈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시면서 거기에다가 요리는 우리에게 뭔가 어떤 삶의 정신의 세계 같은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같이 들어볼 겁니다. 아나운서가 요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운서의 요리법은 무엇인데, 아나운서가 요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주 즐겁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나운서님께 듣고 싶은 거는요. 요리가 우리 일상에서 무엇다? 하고 한 가지로만 정의를 하신다면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리는 사랑이다. 사랑. 사실은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요리하는 거를 누가 먹어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때 그 표정을 보면은 그 행복한 표정 보면 저한테도 그 행복이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요리를 만들 때 마음이 담긴다는 걸 요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가족들한테 요리할 때는 엄마가 사랑을 안 담을 수가 없겠고, 뭐 친척들이나 지인들, 뭐 친구들 집으로 굉장히 많이 초대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요리를 하면 그 먹는 분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제 마음이 아마 요리를 통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그분들한테 힘이 돼서 에너지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만들면 만들수록 정말 사랑을 가득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표현 방식은 요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 요리를 굉장히 많이 담았어요. 몇 건이나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요리가 이 책에? 70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주로 어떤 거죠? 30분 안에 뚝딱 할 수 있는 세계 요리 70가지를 책 한 권에 담았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탈리아 있고요. 이탈리아 10개. 프랑스 10개. 유럽 10개. 그러니까 이탈리아,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요리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가 터키, 쉽지 않... 러시아, 뭐 스페인, 스페인 요리 맛있는 거 많잖아요. 많죠. 뭐 그리스 요리도 들어가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일본 10개. 일본 우리하고 좀 가까워요. 그리고 많죠. 그리고 중국 10개. 우와. 태국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태국 요리를 제일 좋아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태국 요리 책을 낼까 할 정도로 태국 요리는 정말 소스만 알면 30분이 아니라 15분 만에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태국 음식점 가서 돈 많이 주고 사 먹잖아요. 이거 배우면요. 태국 요리 정말 싸게. 정말 싸게. 정말 5,000원에 먹을 수 있는 태국 요리. 그리고 베트남, 동남아 아파트가 또 있거든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음식들이 생소하니까 뭔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만드는 걸 보면 에게 이렇게 만든다고? 근데 먹어보면은 밖에서 파는 거랑 맛이 똑같은 게 소스만 알면 되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내가 요리를 해 먹거나 가족에게 요리를 해주고 싶거나 친구가 온다 그래서 친구에게 요리를 할 때 제일 필요한 거는
어떤 요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얘는 여러분들 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기다렸던 책을 오늘 윤지영 아나운서님이 들고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기쁘게 지금 이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인데 베스트 3만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베스트 3. 일단은 사천 가지 요리가 있는데 아, 그 약간 매콤한 사천 소스로 휘리릭 볶아내는 사천 가지가 밥도둑이에요. 정말 아. 사천 가지를 만들면 밥 두 그릇 뚝딱. 다른 반찬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천 가지 요리와 또 가지가 들어간 태국 카레가 있어요. 헐. 예, 가지 닭고기 카레인데 그린 커리라는 태국 커리 페이스트만 넣으면 돼요. 오뚜기 카레 이런 거 넣듯이 그것만 딱 넣으면 되거든요. 페이스트가 요만한 게 쿠팡에서 3,000원이에요. 아, 페이스트를 아예 파는구나. 팔아요. 네, 근데 네, 그걸 네. 10번을 만들어 먹을 수 아,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딱 넣고 가지를 하면은 먹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뭐, 제가 껍질을 벗겨서 거긴 넣거든요. 먹으면서 다들 이게 뭐야? 이런 식재료가 다 있어? 그래요. 너무 맛있다고. 근데 그거 가지야?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가지를 안 먹는 사람들도 아이들도 다 먹게 할 수 있는 요리가 그 그린 가지 커리가 있고요. 그 다음 가지로 하는 일본 또 반찬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미슐랭 식당에 갔는데 코스가 나오잖아요. 요만한 그릇에 가지 한 개가 딱 올려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박하다. 정말 조금 준다. 그러면서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장점이 거잖아요. 미슐랭은 한 개밖에 안 주지만 저는 이만큼 만들 수 있잖아요. 가지가 얼마나 싸요. 최대한 그 식감을 기억했다가 그 일본 가지 요리에도 담았거든요. 그 세 가지 가지 요리 강추고요. 냉장고에 가지 있으면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윤 아나운서님이요. 제 프로에 그 김 교수의 세 가지에 나와서 이거 하신다고 요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촬영 장소가 뭐 전혀 그게 안 가스가 되니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가져오셨답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부터 청해도 될까 그럼요. 싶습니다. 예. 네, 한번 이 보여주시기 요리는 바랍니다. 사실 뭐 누구 집에 파티가 있을 때 파트락 파티라 그래서 요즘에는 각각 하나씩 사가거나 가져가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요거 가져가시면 가장 사랑받는 요리 중에 하나고 아이들 피크닉 갈 때 식어도 맛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소풍 갈 때 단골로 가져갔던 요리이기도 하고 또 생일 파티나 파티 있을 때 손님상에 올리는 건 뜨끈뜨끈해야 되는데 얘는 차가워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갖고 왔는데요. 이름이 뭐냐면 콜드 파스타 샐러드예요. 보겠습니다. 네, 일단 장갑을 끼시고 푸실리 파스타라 그래서 이 파스타가 면이 있는데 이거 삶아왔어요. 네, 네, 삶았는데 삶은 다음에 살짝 덜 삶는다 싶게 삶은 게 왜냐하면 이게 식으면서 더 익어가거든요. 만약에 파스타 봉지에 9분이 써 있다. 그러면 한 7분 정도 삶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제가 올리브 오일하고 소금하고 바질 가루 마른 거 그러네. 뿌려놨어요. 예. 네, 파릇파릇 예. 들어간 거 바질이네. 예. 네. 그런 다음에 메추리알은 요즘에 까서 팔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 그냥 살짝 같이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리고 소세지는 잘라갖고 이렇게 구웠어요. 예. 그다음에 요거 세 개를 섞어요. 딱히 양념이 필요 없는 게 제가 소스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럼 벌써 이렇게 보면은 소금 간은 한 거죠? 소금 간 살짝 했습니다. 네, 네. 파스타에만. 왜냐면 소세지는 원래 짜니까. 삶을 때 예, 삶을 때 조금 넣습니다. 소금 예. 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벌써 이 색감이 색깔이 흰색하고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깔아줍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 보고 오케이. 이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예 이게 깔아줍니다. 가운데를 비워주는 이유는 여기다가는 또 초록초록한 아이들을 넣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대충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아는 냉장고에 있는 초록색 이파리 아무거나 괜찮아요. 어린잎도 되고 양상추, 양배추, 상추, 로메인 다 됩니다. 저는 그냥 그 유러피안 샐러드 그냥 요즘에 이렇게 팔거든요. 씻어갖고 물기 뺐어요. 네. 셀러드는 물기를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스가 물기가 없어야 잘 먹거든요. 물기를 제가 이렇게 그 물기 터는 야채 털기에다가 잘 해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이렇게 단면이 너무 예쁘잖아요. 빨간색에 좀 빠졌으니까 색감을 이렇게 맞춰주시는 색감을 거네. 주기 위해서. 근데 사실 맛으로도 지금 여기 방울토마토가 들어가면 단맛하고 맞아요. 약간 싱그러운 맛이 추가가 돼서 네. 얘네가 지금 소세지가 약간 기름지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전 되게 중요한 게 한 입 먹었을 때 그 딱 터지는 그 식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같이 탁 찍어 먹을 때 식감이 너무 좋은 게 막 씹으면서 소세지 씹힌다. 메추리알 씹힌다. 토마토 씹힌다 하면서 계속 씹을 때마다 행복해지는 그런 요리여가지고 저희 딸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딸들 생일 파티 할 때나 피크닉 갈 때 요거를 싸주면 엄마들이 남은 거 싸갖고 가요.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막 그래서 가져가시고 왜냐면 식어도 맛있기 때문에. 이건 설마 우리가 여기서 네. 먹어도 되는 거죠? 당연히 드셔야죠. 네, 당연히 맛을 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샐러드가 중요한 건 소스잖아요. 소스. 그래서 이렇게 담고요. 요리는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스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집에서 쓰시는 아무 오일, 올리브, 카놀라, 포도씨 다 상관없어요. 올리브유하고 아무래도 올리브가 제일 낫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넣고. 올리브랑 카놀라를 섞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놀라는 약간쯤 더 묽고요. 올리브는 띡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 섞으면 그 찐득찐득한 농도가 좋아서 저는 기름을 섞어 쓰는 걸 좋아해요. 네. 카놀라유하고 올리브를 섞는구나. 이를테면 네네. 참기름이 굉장히 찐득찐득하잖아요. 네네네네. 참기름에다 카놀라유를 섞으면 굉장히 묽은 참기름이 되면서 그걸 슈르륵 뿌리면은 뭔가 그렇구나. 너무 진하지 않은데 그렇구나. 적당한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여기 네. 올리브유하고 카놀라유 들어갔고요. 식초랑 설탕. 저는 설탕 대신 올리고당 넣었지만 당류 아무거나 넣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늘 넣었어요. 마늘 그러니까는 다진 마늘 넣었고요. 요거는 샬롯이라는 건데 이렇게 마른 게 팔아요. 샬롯. 네, 근데 이거 아니어도 양파 넣으시면 됩니다. 원래 레시피는 양파가 들어가요. 네, 오늘 후추는? 후추 살짝 들어가고 소금 살짝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바질가루 살짝 들어.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루 다 넣으시면 돼요. 이거 여기 있는 거 꼭 넣으실 필요 없고요. 집에 내가 파슬리 가루, 바질가루 사놓은 거 있네. 타임 있네. 뭐 이런 거 로즈마리 다 넣어도 돼요. 허브는 다 맛있거든요. 허브가루 넣고 섞어요. 근데 비율이 약간 식초랑 설탕을 동량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일은 그거의 2배. 그게 비율입니다. 나머지 가루는 취향껏 마음껏 뿌려도 됩니다. 이렇게 섞어가지고요. 사실 이런 게 요리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감이거든요. 맞아요, 감인데 맞아요. 큰 틀에서의 배합만 아시면 그 다음에는 정교하게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요. 요리는 사실 다 맛있어요. 재료가 다 맛있기 때문에. 소스를 먹어도 조금 싱거워. 그럼 소금 더 넣고 넣어놓고 맞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요리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요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맞아요. 너무 간단하게 예쁘죠. 사실 여기 이렇게 파스타도 있고. 요 파스타를 삶는 거, 그 다음에 파스타 삶는 냄비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다가 아마 요 소세지를 이렇게 해서 살살 볶으면서 만약에 이제 그 뭘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귀찮으시면요. 저는 오늘은 볶았지만 파스타 삶을 때 마지막에 불 끄기 30초 전에 소세지를 그냥 넣어버려도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또 기름기 빠진 소세지가 들어가니까. 사실 그래서 파스타 삶으면서 이런 걸 다 하고 소스 만들고 그다음에 토마토 썰고 그다음에 야채 요거 썰어가지고 털고 이거를 파스타 삶는 시간에 다 할 수 하시죠. 있어요. 한꺼번에. 15분 안에 만들어냈어요. 왜냐면은 파스타 삶는데 7분밖에 안 걸렸고 물 끓는데 뭐 한 3분 정도 걸렸고 그 사이에 이거 자르는 거니까 총 한 15분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요리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윤지영 아나운서가 갖고 온 이런 그릇만 있으면 돼요. 저는 이걸 엄청 추천합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그릇이 있으면 작은 양을 해서 이렇게 플레이팅을 예쁘게 해주면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요리가 너무너무 맛있다. 맞아요. 저는 오늘 이거 보고 외람되지만 제가 평상시에 하는 거랑 엄청 비슷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릇 아껴두고 맨날 안 쓰잖아요. 책장에 넣어놓고. 혼자 먹을 때는 저는 이런 그릇 꼭 맞아요. 맞습니다.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릇 때문에 행복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소세지 하나 찍고요. 그다음에 파스타면 찍고요. 소스 묻은 채소. 소스 묻은 채소를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제가요. 오케이. 일단 2차로 먹어야 돼요. 이걸 일단 입에 넣고 드시고 채소를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소를 이렇게 해서 네, 괜찮으신가요? 네,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그러니까 기름 맛도 훨씬 더 적고 그다음에 허브 향도 바질 향이 확 느껴지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요거는 다이어트식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뭐 한 그릇에 모든 영양소가 담겼기 때문에 딱 먹으면 포만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녁 때 요거 간단하게 요거 한 그릇 딱 해갖고 온 식구가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칼로리도 낮고 그렇지만은 부실하지 않은 식사. 근데 외국 요리가 갖고 있는 강점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한 가지 하거나 많이 해야 세 가지. 보통 두 가지 하거나 한 가지로 해놓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는 시간 빠르죠. 네. 설거지하는 시간 빠르죠. 굉장히 항상 새로운 음식을 먹으니까 항상 네. 행복감을 느낄 수 저는 있죠. 오븐 요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븐에다가 넣으면은 그거 익는 동안 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븐 요리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30분이면 되거든요. 넣으면 30분이에요. 넣어놓고 그 30분 동안 콜드 파스타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고기 같은 거 하나 굽고 그러면은 완전히 손님상이 차려져요. 그러네. 네, 30분 안에 완전히 훌륭한 손님 상차림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누구든 초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네. 책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 레시피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한번 보시면서 해주실까요? 제가요? 몇 개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간단한지 다 간단한데요. 제일 간단한 거 2가지가 문어 세비체와 광어 카르파치오.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불을 쓰지 않는 요리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요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예, 덥고 불 켜면 막 더 더워지잖아요. 근데 이 요리는 일단 요즘에 한국처럼 재료 구하기 쉬운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거든요. 문어 같은 경우는 그 쿠팡에 밤 12시까지 주문을 하면 다음날 새벽 5시에 삶아진 문어 다리가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시키면 제가 생문어를 삶은 것보다 훨씬 맛있게 삶아진 문어가 배달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색감이 중요한 요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냉장고에 있는 색깔 이쁜 거 다 넣어도 됩니다. 뭐 과일 중에는 라임이나 레몬이나 오렌지 아무거나 잘라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뭐 파프리카 같은 거 색깔 예쁘니까 잘라가지고 다 잘라 준비하고 문어 다리도 다리 모양대로 쫑쫑쫑쫑 자르면 됩니다. 준비 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소스가 아주 간단해요. 소스가 저는 여기다가 뭘 넣냐면 화이트 와인 식초라는 걸 넣는데 그거 없으시면 그냥 식초 넣어도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허브가루 아무거나 넣고 올리브 오일 넣고 그 다음에 설탕 넣고 올리고당 넣어도 되고요. 섞어가지고 새콤달콤한 소스를 만들면 돼요. 소금으로 간하고. 그런 다음에 걔네를 막 버무려요. 아까 잘라놓았던 거. 그다음에 걔네를 예쁘게 꽃처럼 쫙 펼쳐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손님이나 가족들이 이 요리를 딱 받았을 때 꽃다발을 받는 느낌.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사실 문어를 쿠팡에서 살짝 삶은 것을 15,000원 미만으로 살 수 있다는 이런 정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맞아. 여기 다 써 있어요. 자숙 문어라고 치시면 검색창에 네. 그램 수대로 뜹니다. 혼자 먹을 건 100g. 뭐 3인 가족, 4인 가족은 200g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요리가 탄생을 합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예쁘잖아요. 저도 이 요리 처음 봤을 때는 프랑스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꽃다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딱 내놓으면 에피타이저로 손님들이 탄성을 자아내면서 아 오늘 요리 너무 기대된다 이러면서 먹기 시작하는 요리 중에 하나고요. 광어 카르파치오 역시 에피타이저인데요. 그거는 더 쉬워요. 그거는 광어 역시 그 요즘에 숙성 광어회도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이마트에 치면 12시 전에 치면 다음날 5시 배달이 됩니다. 예, 그것도 비싸잖아요. 숙성 광어회 200g에 13,000원에서 15,000원. 세일할 땐 12,000원까지 팝니다. 그거를 딱 배달을 시키시고 라임을 요즘 라임이 굉장히 싸졌어요. 생라임을 한 봉지 시키시면은 한 8,000~9,000원인데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시키셔가지고 2~3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쓰시고 나머지는 아깝잖아요.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석 달까지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2~3개를 종종종종 잘라요. 그리고 광어에는 다 잘라갖고 배달이 와서 자를 필요도 없어요. 그런 다음에 소스가 아까랑 비슷하긴 비슷한데 소금 대신 피쉬 소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 식초 대신 그냥 식초. 아 여기는 피쉬 소스가 네, 포인트예요. 네, 포인트겠네. 근데 피쉬 소스로 내 입에 맞는 간을 맞추시면 돼요. 그냥 그거를 이렇게 섞어서 요거를 이렇게 광어를 먼저 이렇게 여기다 넣고 버무려요. 회무침 하듯이. 이탈리안 회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버무린 다음에 그거를 접시에 이렇게 담고 거기다가 라임을 사이사이에다 꽂아요. 꽂아서 올리는 거. 그럼 라임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고요. 새콤 느낌도 나고. 새콤달콤. 만약에 이걸 어떻게 해도 맛있냐면 배 있잖아요. 배나 사과 집에 많잖아요. 그거를 채를 종종종종 썰어요. 밑에다가 쫙 펼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광어를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육회 먹듯이 밑에서 배하고 광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육회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그 요리가 여기 있거든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아니 피쉬 소스 이런 게 집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요리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주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소스의 원천이 되는 거라든지 기본적인 뭐 아까 얘기한 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갖추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카르파치오라는 그러니까 색감이 날아가긴 하지만 네, 너무 예쁜 요리가 네, 이거 역시 사람들이 딱 내놓으면 오 집에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만드는 데는 8, 9분 만에 완성되는 요리예요. 예. 이 두 개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너무 빠르고 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책을 여러분들 이제 제가 네네. 오늘 꼭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의 핵심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남성분들 때문에 그러세요. 이 책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성분들 할 수 있고요. 이 책을 접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좀 힘들어하는 것은 이런 재료가 우리 집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스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걔는 쿠팡 통해서 하시다 보면 조금씩 늘게 돼요. 여기 보면요. 앞에 나의 소스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네. 이 책을 따라하고 싶으실 때 필요한 소스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이유도 있고 어디서 살 수 있는지까지 다 써 있거든요. 이런 소스들은 만들어 딱 갖춰 놓으시면 거의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점검만 해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소스. 이 부분이 아마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소스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요리를 한두 개씩 하기 시작하면 밖에서 뭘 먹었는데 맛있어. 그럼 집에 가서 하게 됩니다. 맞아요. 소스의 기본 원리만 알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쭉 보면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남성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요리를 하기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서 너무너무 꼭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해서는 안 될 거. 레시피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걔를 보고 하시는 거 이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이해하면 맞아요. 며칠 안 가요. 맞아요. 귀찮아서 안 하게 스스로 돼요.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맛을 연상하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소스나 단맛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합하는지 기본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그냥 이런 맛을 내고 싶어 그러면 착착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 상태로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소금, 설탕, 식초는 누구나 있잖아요. 맞아요. 먹어보고서는 싱거우면 소금 넣으시면 되고 약간 감칠맛이 필요하면 식초 넣으시면 되고 달달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설탕 그 세 개로 조절하시면 전 세계 어떤 요리 한식도 다 통달하실 수 있습니다. 매운맛 넣고 싶으면? 고춧가루나 고추장. 네. 네, 너무너무 칠리 소스. 쉽죠? 네. 너무너무 쉽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 조금 너무 행복한 얘기만 해서 그런데 사실 윤아 아나운서님도 어려운 시기가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많았었죠. 예. 그런 에피소드도 한두 개 좀 들을까요? 정말 많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대학교 4학년 때 아나운서 시험에 정말 덜컥 합격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하지만 굉장히 운이 좋게 그 당시에 전무후무하게 아나운서를 가장 많이 뽑았어요. 12명이나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을 뽑다 보니까 저처럼 어리버리한 대학생 한 서너 명 정도가 끼어서 들어온 거예요. 정말 준비된 한 9명 정도가 있었고 한 3명 정도는 그냥 대학생 때 그 당시는 막 아나운서 아카데미나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냥 어리버리하게 와서 시험 봤는데 운 좋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저는 방송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발음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아마추어인데 바로 방송에 투입이 되거든요. 트레이닝 기간은 거의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고 바로 투입이 되는데 바로 시청자들이 평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못했냐 하면 라디오 뉴스를 하고 아나운서실에 오면은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아나운서실에 뉴스 끝나고 바로 못 왔어요. 한 30분 정도 밖에서 기다리다가 전화가 한 차례 훑고 지나가면 그 뒤에 가서 그럼 덜 혼나니까 어차피 혼나긴 혼나지만 덜 혼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1년여 동안 엄청난 비난과 선배님들의 훈육과 진짜 힘든 시기를 겪었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혼났냐면은 그 KBS 뉴스가 해외로 다 가요. 근데 원양어선 타는 그 선원분들이 배 위에서 KBS 뉴스를 단파로 들을 수 있어요. 네. 그 뉴스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뉴스를 주로 이제 신입들을 많이 시켜요. 뉴스가 굉장히 길거든요. 30분짜리 뉴스거든요.
근데 원양어선 선장님이 항의 편지를 쓰셨어요. 그래서 정말 편지가 한 서너 장. 네. 안 그래도 배에서 이게 안 잡혀갖고 힘들게 지직거려갖고 안 들리는데 그 몇 명, 그 3명 애들 때문에 너무 짜증나서 뉴스를 못 듣겠다. 그럴 정도로, 편지가 올 정도로 엄청나게 혼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나운서가 나의 적성이 아닌가? 괜히 잘못 선택했나 하고 정말 그만둘까도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선배님, 뉴스의 달인이라고 불리운 선배님이 계셨는데 저를 이렇게 안타깝게 보시면서 내일부터 아나운서 교육장으로 매일 내려오라고. 그래서 저를 특훈을 정말 한 1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거의 1시간씩 매일 네. 뉴스 트레이닝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집에 숙제까지 내주시고 집에 가서 뉴스 원고 이만큼 주면서 이거 다 읽고 녹음해서 갖고 와. 그거를 매일 1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별의별 걸 다 해보고 근데 참 희한하게 그분한테 배우니까 조금씩 늘긴 느는 거예요. 그리고 더듬지도 않게 되고 발음도 잡히고 정말 마지막에는 정말 감동적인 전화를 받았던 게 예전에 항의 전화 하셨던 분이 전화가 또 왔는데 그분이 윤지영 아나운서 맞냐고 오늘 뉴스 듣고 깜짝 놀랐다고.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뉴스가 늘었냐고. 그러니까 격려해 주려고 전화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예. 그때 정말 너무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 되고 나서 준비 없이 되고 나서의 1년의 기간이 제 인생에서는 너무 힘들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극기훈련의 기간이었던 그때 배운 그 가르침과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나운서 해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 하시고 결혼을 어느 정도 때 하셨어요? 몇 년 차 때? 제가 23살에 아나운서가 됐고요. 29에 결혼했어요. 네. 그렇구나. 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다 빠르셨네. 취직도 빨랐고 결혼도 그렇죠. 빠른 편이고. 근데 그때는요 또 29이면은 너 막차 타는 거야 라고 하던 시절이었어요. 친구들은 다 25살에 결혼했으니까. 네. 그러면 29에 결혼하시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정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나운서로서의 자신의 성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친정 식구들 11명이 와가지고 같이 맞아요. 그 이외에도 친구들 등등 집이 막 복잡복잡하고 아이를 또 이제 결혼 후에는 키워야 되고 이걸 다 지금 한꺼번에 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뭔가 노하우는 있으셨을 거예요. 그냥 원래 털털하게 대충 뭐 이렇게 해 이렇게 아까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모든 행위가 사랑에 기반하기 때문에 적적이고 그러다 보면 결과가 나오고 이제 이게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뭐 특별한 저 같으면 이제 뭐 기록을 한다든지 뭔가 하여튼 그런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부족하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육아도 마찬가지고 살림도 마찬가지고 아까 하다못해 뉴스를 배우는 것도 그러니까 저 진짜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을 구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도움을 구할 때마다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항상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움을 구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노하우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보면 처음에는 막 시행착오도 겪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비슷하게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주변에 좋은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구했던 게 제가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고 뭐 가끔은 약간 삐걱삐걱 하기도 했지만 걸어올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서 요즘에 제가 이제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에 가까워지면서 내가 그 받았던 사랑들, 받았던 도움들을 나도 그렇게 도와주면서 나눠주는 선배 또는 친구, 가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도움을 청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도와줘요. 왜냐면 저는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뭐든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해왔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제 혼자 힘으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아이캔 대학에 와 계신 분들 그 지금 얘기 정말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같이 하자 또는 도움을 좀 주세요. 이 얘기를 하기를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한국 분들은 어려워하세요. 근데 윤 아나운서님은 본인이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냥 본인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출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그동안 많은 분들이 스스로 제안을 해주셨을 거예요. 아까 그 아나운서 선배님처럼. 박태남 선배님이시라고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그 오죽하면 사람들이 지금도 제 뉴스를 듣고 야, 너 여자 박태남 같아. 할 정도로 제 뉴스가 그분을 닮아 있어요. 네.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주셨으면. 네. 그래서 약간 저의 모든 말하는 거, 행동,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의 요리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녹아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이렇게 여러 기운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융합이 돼서 내가 되고 또 그렇게 성장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또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나누어주고 뭐 이런 세상이 되면 너무너무나 멋지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맞아요. 지금 요번에 이 책을 내신 것도 사실 그런 힘이었을 것 같아요. 책에 대해서는 거의 지식이 없으시었거나 책을 내려고 뭐 적극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이것도 뭔가의 계기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책에 대한 에피소드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2019년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KBS 아나운서실에서는 서로 전염되면 방송 큰일 나니까 그냥 서로 만나지 말고 나와서 방송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출퇴근 없이 나가서 내 방송만 하고 집에 들어오고 사람도 못 만나고 나가면은 또 위험하던 시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다 힘들다 하던 차에 이제 후배들이 선배님 저녁 때 요리 좀 가르쳐주세요. 선배님 요리 잘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잘됐다. 집에서 만나면 일단 안전하고 그동안에 저도 요리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거를 레시피화 할 생각을 못했어요.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날 만들고 그냥 날라갔었는데 내 요리 클래스를 하게 되면 레시피를 정리할 수밖에 없겠네 하면서 제가 좋아 나도 어차피 레시피 정리하고 싶었으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한 80명으로 시작한 요리 교실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제 3, 4, 5 더 선배님 저도 배울래요. 아니면은 저 아는 친구들 동생들이 또 같이 하고 싶다는데요 하면서 클래스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리 클래스가 막 너댓 개가 되면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게 되고 레시피도 점점 더 개발을 하게 되고 하면서 그게 지금 벌써 한 5년 차가 됐거든요. 레시피 북이 진짜 이렇게 쌓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이거 뿌듯해하면서 이제 갖고 있던 차에 어떤 식사 자리에서 출판하시는 분이 껴 있었는데 그분이 지영 씨, 저 레시피 한번 봐도 돼요? 그래서 그냥 갖고 나와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면서 이거 너무 신기하다. 왜냐면 못 봤던 요리가 너무 많은데 되게 간단하네요. 이러면서 그분이 어떤 출판사의 편집자분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분이 레시피를 보고 바로 계약을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했더니 레시피가 이미 이렇게 많은데 그냥 거기에 관련된 글만 좀 써주시면 된다고 해서 이제 책을 아주 생각보다 우연찮은 기회에 쉽게 해서 기획하고 나서 한 1년도 안 돼서 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사실 인생에서 책 한 권 내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긴 한데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오늘 윤지영 아나운서님 말씀을 듣고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조금씩 누적하면 그것이 뭐 요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일상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에 대한 교육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랑의 내용으로 꽉 차면 그게 책이 아니고 뭐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윤 아나운서님처럼 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계기가 오시고 그 안에 내용이 꽉 차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책을 지금 윤 아나운서님도 첫 책이시잖아요. 첫 책이에요. 첫 책이 이렇게 멋지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요리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삶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그것이 꽉 차면 책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외화돼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책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모시기 쉽지 않은 윤지영 아나운서님 모시고 제가 지금 엄청 길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그래도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혹시 못한 얘기나 또는 메시지로 주실 수 있는 선물 같은 게 있으면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갱년기로 가고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또래 여성들 만나보면은 재미없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삶이 재미가 없고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 뭐 할 때 내가 행복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본인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뭐 할 때 행복하고 뭐 할 때 가장 즐겁고 그런 거를 알고 그래야 본인을 사랑하게 되고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한테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면 결국은 내 주변부터 차츰차츰 행복해져서 그 행복이 이렇게 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뿐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나를 제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막 채찍질을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저를 막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요. 예, 저를 사랑하는 연습을 늘 하려고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 탐구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 완성됐을 때 이 사랑이 주변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거의 시작이 나를 위해서 요리하는 거. 그 다음이 남을 위해서 요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아나운서에서 청산 뉴스가 아니라요. 속이 꽉 차 있어요. 속이 게다가 사랑으로 차 있으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겠죠. 여러분들 오늘 많은 거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지영 아나운서님 이렇게 중요한 시간 할애해서 우리 저도 감사합니다. 세 가지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